안녕하세요. 김태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세틱 시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좀 막막한 것 같아서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나 오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시험이라 학교에서도 좀 선생님들도 긴장도 되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영어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 거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대한 목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세틱이라고 하는 시험은 CTIC라고 썼는데요. 큰사 English Test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마련한 충남 삼성고형 영어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성적에 따라 시상을 하려고 하는 영어 교내 대회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발표문을 써놓고 그걸 다 외워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면 지금 그런 형식을 좀 탈피하려고 이런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외부에서 말하기 시험을 응시해 본다면 외워서 시험 보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특정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적합한 말을 생각해내고 말하는 것, 그 말해진 순간적으로 발화된 내용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능력을 평가하니까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현상에서 말하기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에 이미 회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배정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과정 선택 과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 3학년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되어 있다, 수단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확보해 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토익 스피킹 또는 OP라고 하는 시험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서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상황의 세팅은 당신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글을 간단하게 읽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하게 하거나 또는 듣기 자료 또는 비디오 같은 자료를 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주게끔 하는 형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는 시험 문제 샘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채점 방식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녹음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파일을 여러분들의 그 시험 문제에 맞는 답변에 대한 파일을 녹음을 하실 거고요.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코드명을 드릴 거예요. 코드명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나는 뭐 1학년 1반의 김태식이다 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뭐 다른 일정한 코드명을 주면 선생님들도 그 코드명만 가지고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블라인드 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점이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된 파일을 선생님이 채점하고 이 점수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느냐? 시험 방식에 대한 말도 해볼게요. 일단 이 시험을 보려면 개인적으로 랩탑,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노트북이나 또는 뭐 PC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대부분 랩탑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능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개인 랩탑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 장소는 교실이 될 겁니다. 교실과 또는 컴퓨터실 또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4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줬는데 서로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인원만 한 개 교실에 배치를 해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랩탑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어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레이되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필요한 것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어폰과 마이크가 함께 달려있는 이어셋인데요. 아주 엄청난 그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살 때 또는 학교에서 태블릿 PC 지급할 때 함께 동봉되어 있었던 그런 이어셋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어폰과 여기 마이크가 달려있는 정도의 제품이면 충분하니까요. 요 두 가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대답해 준 친구들이 한 7명 정도 돼서 그 정도 물품을 준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소로 가서 앉게 되고 가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줄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시험지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녹음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녹음 프로그램을 미리 좀 깔아오는 게 좋겠죠. 뭐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곰 레코더 이런 것들이 더 편하다 한다면 그런 것들 깔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녹음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안에서 카운터 시간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답변을 녹음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과 답변을 녹음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측정해 놨으니까요. 답변 녹음하는 시간 동안에는 녹음 프로그램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뭐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러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에는 정지를 시켜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를 눌러요. 이렇게 보통 생겼습니다. 여기 11자문으로 생겼죠. 일시 정지를 한 뒤에 다음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녹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면 한 개 파일로 저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한 개 파일을 추후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의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시된 문제를 보면서 내가 녹음을 한 뒤에 제출을 한다. 그리고 제출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늘어져서 내가 더 많은 시간 동안 녹음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시험 종료 시간 이후에 최대한 5분에서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한을 걸어둘 예정입니다. 네, 시험 문제 샘플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시험 문제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제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picture, read the question, and record your answ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질문은 comment on these people's behavior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코멘트 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은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쓸 수 있죠. They are fighting, they are angry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른 샘플도 한번 봐드릴게요. Read the text and then read the question and record your answer.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이 한 가지 있고요. 이 글을 읽고 나서 identify the author, explain your answer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형태는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유형, 이런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이거 저희가 사용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Describe her appearance in 3 ways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세 가지의 형태로 세 가지의 방식으로 describe 하세요. 그래서 prep time이 있고 talk time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안에 준비를 하고 또 여기 이 시간 talk time 안에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녹음을 하는 것이죠. 다른 문제 하나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read the text and discuss pets. Do you want a pet? How many and what kind?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럼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답변을 또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 자체 어렵지 않지만 지금 레벨 1이라고 되어 있죠. 총 레벨 4까지 한 레벨마다 세 문제씩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채점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는 discuss라고 하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는 identify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어들 우리는 comment ter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mmand term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라고 말해주는 걸 command term이라고 하는데 이 command term은 IB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발화를 할 때 이런 커멘텀에 대해서 발화하는 것과 저런 커멘텀에 대해서 발화하는 것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낮은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과 높은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문항을 좀 다르게 만들었고 각각의 그 커멘텀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지금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할 때 이런 세팅을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identify라는 건데요.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identify. identify는 말 그대로 식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그러면 그 답변은 아주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두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What is it? 그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이거야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처럼 identify는 말 그대로 식별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아주 간략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identify 하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보통 좀 쉬운 문항이고 답변도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 답변은 아주 심플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comment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우리가 외래어처럼 커멘트 좀 해주세요. 커멘트를 남겨주세요 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애는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존재를 식별하는 거라면 커멘트는 의견 내기입니다. opinion.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지만 뭐 증거나 뒷받침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그냥 표현할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커멘텀 중에 가장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identify, comment 두 가지는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커멘텀이고요. 자, 세 번째는 describe입니다. describe. 묘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describe. 묘사한다는 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묘사하세요라는 미션을 받는다면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것 중에는 형용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이용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describe를 해야 되는데 adjective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describe를 이용한 문제가 2점, 3점, 4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점짜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포인트는 describe 해야 될 겁니다. 3점짜리라면 세 가지 포인트 describe 해야 되고요. 지금 방금 세 가지, 두 가지 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들은 서로 중복되면 안 되겠죠. 얘는 핑크색이고 빨간색보다는 연하고 하얀색보다는 더 빨간색 같고 이런 표현은 핑크색이나 두 번째 표현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describe를 얘기할 거라면 얘는 좀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explain입니다. explain은 보통 우리가 설명하다라고 말하죠. 설명해보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포인트는 디테일입니다. 앞에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explain이 아니에요. explain은 앞에 한 말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점수에 따라서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해야 될까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보여준 것보다 앞에서 나왔던 개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다. 내가 앞에 있는 용어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deeper understanding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바라 속에 있는 점들을 아마 explain에서 검증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discuss입니다. discuss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논하다, 토론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discuss에 대한 답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opinion,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디스커스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의견, 생각, 결정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 디테일은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supporting deta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upporting detail.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죠. 저 디테일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4점짜리라고 한다면 의견과 디테일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을 한 가지 디테일로 서포트하는 것보다 두 가지 디테일로 서포트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디테일을 쓰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은 한 가지 의견에 두 가지 정도의 디테일이면 충분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reflect라고 하는 커멘트입니다. reflect. 잠시만요. 네, reflect라고 하는 커멘텀은 앞에 디스커스랑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볼 때는 디스커스에 대한 답이나 reflect에 대한 답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만 reflect는 디스커스에 비해서 매우 좀 개인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자, 앞에 있는 디테일이 디스커스의 디테일은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자면 reflect는 이 opinion이나 디테일 자체가 좀 사적인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견을 디테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은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 4, 5, 6 많이 나올 문항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Compare and Contrast라고 하는 커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요. Compare Contrast는 말 그대로 비교 대조화라는 겁니다. 비교 대조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유사점과 대조점, 즉 차이점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차이점. 여러분들에게 비교 대조할 만한 대상들을 주고 이것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Compare Contrast입니다. 만약 유사점과 대조점을 말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말하게 된다면 점수는 완전한 점수가 나가지 못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4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사점과 대조점이 있을 때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포인트씩 써야 완전한 점수가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포인트는 몇 가지 써야 되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점수대를 보면 이게 몇 점짜리인가를 보시면 네, 몇 가지를 표현해야 될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컴페어 컨트라스트는 유사점과 대조점을 꼭 표현해야 되고 이 각각이 한쪽은 너무 많고 하나 너무 적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은 개수만큼의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입니다. Summarize라고 하는 커멘텀인데요.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요약하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짧게 말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준 어떤 자료가 뭐 비디오도 될 수 있고요. 글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수 있긴 하지만 가지치기를 한 상태에서 간촐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들이 요약해라라고 말했을 때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요약된 내용 안에는 이 글이나 주어진 자료를 관통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이 비디오는 뭐에 관한 것이다. 관통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관통하는 내용에 더불어서 각 패러그래프, 문단이나 또는 각 요소에 표현된 디테일들이 조금씩은 연결돼서 표현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3개의 문단이 들어가 있는 글을 요약하는데 1개의 문단 내용은 아예 없다면 이 요약문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각 디테일들이 각 문단이나 요소의 디테일들이 어느 정도 연관시켜져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들은 그대로 말하거나 또는 본 그대로 표현한다면 얘는 적절한 요약문이 아니죠. 그래서 표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영어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똑같이 외워서 말하지 않는 이상 패러프레이즈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순서대로 나와 있던 애를 그대로 나열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머리 안에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약된 상황 안에서 잘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대로 그냥 짧게 읽으면 어떨까? 발췌해서 읽으면 어떨까? 적절한 요약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췌만 한다고 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전한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은 evaluate라고 하는 평가하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평가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자, 먼저 포인트는 judgment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평가 기준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예배를 이것을 배치시킬 것이냐라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판단에 덧붙일 수 있는 증거 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동반된 답변이 여러분들의 평가에 적절한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근거 없이 판단만 했다면 걔는 커멘트에 가깝기 때문에 이벨루에이트에 적합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처럼 2가지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만 여러분의 이 판단을 탄탄하게 뒷받침한다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평가의 점수를 보시고 몇 가지 디테일을 넣을 것인지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넣어야 된다는 것 고민해 보시면 적절한 이벨루에이트 답변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들이 이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좀 막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좀 덜 막막할 수 있을까 안내드렸고요. 준비물 랩탑과 이어셋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걸 가져오는 게 가장 편안할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미리 얘기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코드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다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기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갖췄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의 문제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라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세요. 학교에서 영어 회화 시간도 있고 또 과정 선택 과목도 듣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고요. 너무 모호하다면 선생님들에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검증받는 피드백 받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당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